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7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7살의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7살의 특징은 가장 살성이 강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명궁이나 신궁에 7살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조금 무조건 안 좋다는 아니지만 일단 부담이 확실히 조금 다른 성들보다는 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적인 측면으로는 살성은 조금 쓸 가능성이 일단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쓰기가 조금 더 부담스럽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살이 있다고 얘가 무조건 육신적으로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하지만 어쨌든 7살이라는 것은 일단 일적인 측면으로는 좀 쓸 가능성이 크고 육신적으로는 조금 불리하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건강적으로 조금 위험적인 부담이 있다. 이 정도만 먼저 딱 체킹을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어떻습니까? 경향성. 예를 들어서 천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갖다가 내가 하더라도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옮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천에 있든 아니면 운에서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적인 측면으로 내가 조금 확장을 하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더라도 실제로 일단 직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사이드 잡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사업적인 확장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고 어떤 그런 전략적인 면, 계산을 갖다가 아주 치밀하게 한 다음에 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7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바로, 물론 생각 안 하지는 않겠죠. 어떤 별이든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구상을 할 겁니다만은 비교적 천기에 비해서 7살은 조금 더 액티브한 면이 크다고. 막 전략 짜고 안에 앉아서 막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보다. 그래서 일단 액션하는 의미가 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액션 자체도 굉장히 좀 파격적입니다. 좀 과하게 내가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그 100을 다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아까 천기는 어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100이 있으면 100을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 30 정도만 싹 사이드로 해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가는 어떤 의미가 크다면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올인해 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조금 크다라는 거. 대신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금방 그 올인하는 면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급하고 한 면을 갖다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B급성에서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금방 7살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것, 지나치게 올인하는 측면, 일어나는 측면을 갖다 또 생각이 조금 비교적 천기에 비해서 조금 적다라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B급성이 뭐 있을까요? 보자성 중에서. 보필. 보필은 그런 7살의 불안정성을 조금 안정화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필의 작용이 있으면 그러한 면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더 줄어든다. 그리고 또 살성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일단은 그 성질이 조금 누그러집니까? 화록록존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화록록존이 우선적으로 가주고 그 다음에 보필이 추가적으로 가줘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법적인 측면으로는 일단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플러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살적인 요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추가 살성이 개입되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다. 자,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대출 7살의 어떤 스타일을 갖다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7살을 갖다가 보니까 첫 번째 명반은 일단은 완전 대박 부자는 아니지만 일단 집안이 그래도 그런대로 또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해왔던 어떤 일의 패턴으로는 그렇게 순조롭지 일이 그냥 술술 이렇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 사람의 어떤 그릇부터 먼저 판단을 갖다 합시다. 자, 그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운세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대한을 보면서 패턴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원국을 보면서 이 사람의 대체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머릿속에 상상해야 됩니다. 그럼 그 원국이라는 거는 12궁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비교적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자, 두 번째로는 관록궁과 재백궁의 효과 삼방사정. 됐죠? 세 번째로는 천이궁의 효과 삼방사정이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복덕궁과 부처궁.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궁.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명격이 어쨌든 기본 베이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일단 나왔네요. 그죠?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좋은 면이 있습니까? 예? 롱미호치가 어디 됐습니까? 어디서? 예. 명궁에서 명궁이자 신궁이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서 롱마 교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롱마 교치가 셉니까? 그 쌍록이 셉니까? 이거 갈등하면 안 됩니다. 쌍록이 엄청 셉니다. 롱마 교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 롱마 교치는 만약에 명궁이나 그러니까 본궁이나 대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나 아니면 동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세요. 근데 협으로 있을 때는 쌍록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쌍록이 셉니다. 되시겠죠? 그 힘의 차이는 조금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궁하고 있다면 오히려 롱마 교치가 조금 더 액티브한 면이 사실은 있어요. 자, 그렇지만 협으로서의 작용력은 쌍록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 협에서만 그렇다. 자, 일단은 롱마 교치가 어쨌든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삼방에서 보피를 보고, 자, 청계천을 중에 하나를 갖다가 봤네요. 천호를 갖다가 봤네요. 자, 그러면 일단 명격 자체가 그렇게 참 퍼펙트하게 좋은 어떤 그런 모양새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록마 교치하면서 그 록의 상태를 갖다 한번 볼게요. 록의 상태가 태양이 왕지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저 차성항공 하는 면은 조금 떨어지지만 저기 해궁에서 옮겨져 오면요 보피를 협하고 있어요. 되시겠죠? 자, 살성이 동궁했기는 하지만 일단은 태양이 록을 지은 저 상태가 상당 부분 살아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록마 교치되고 그 보피를 보는 것, 그것이 일단 이 사람한테는 일단 괜찮은 면이었고, 그 다음에 뭐가 이 사람한테는 괜찮았을까요? 저 화권의 역할은 좀 어떨까요? 한번 봐보세요. 화권의 역할. 저 명궁에 있는 무곡의 화권의 역할이 이 사람한테는 길작용이다, 흉작용이다, 아니면 보통이다. 자,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권의 작용은요, 자기 베이스, 자기의 어떤 그릇, 자기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캐릭터를 갖다가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길작용을 해요. 관상으로 치면 위면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갖다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성취를 이뤄나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일적인 면으로서는 이거는 흉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 화구를 굳이 이야기하라면 이 사람한테는 여기서 약간 조금 길작용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일적인 측면으로서는 저거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같이 동시에 된다라는 거. 그걸 갖다 조금 기억을 갖다 해 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봤을 때 대충 이래요. 그림이 스케치가. 그림을 보니까 대충 전체적인 스케치가 뭐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베이스, 배경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데 원국이 왠지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다 조금 줘요. 왜? 일단은 무곡이 칠사라고 있는 중에 함지입니다. 함지. 자, 근데 오히려 저 권이 된 것은 오히려 그 함지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그 함지인 불리함을 갖다 조금 삭감시켜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어때요? 도화가 있습니다. 도화가.
그러면 명천선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좀 어때요, 느낌이? 자, 한번 질문 들어가 볼게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라고. 우리 이성으로 따지더라도 눈이 높은 사람이고요. 일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눈이 업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우리 그 관상에서 이야기하는 담담이나 박약과 같은, 그래서 내가 당장 쓰레기라도 좀 치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고. 이거는 아까 왜 제가 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난 것, 폼 나는 거, 뽀대 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성실이라든지 조금 인내라든지 어떤 그 수고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컨셉이 아니라고. 어쨌든 좀 더 폼 나게 하고 좀 더 크게 빵 터트리고 좀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 어떤 거로? 자, 무곡에 권이 붙은 거, 그 다음에 도화가 붙은 거, 그리고 무곡칠살이라는 것 자체가 좀 강한 권의 이미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무곡칠살이 있으면서 권이란 사화가 붙으니까 그런 어떤 화살위건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중에 어때요? 도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휘황찬란해진다 아닙니까? 그제? 예.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대충 스케치를 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운세를 갖다 한번 보십시다. 운세를 보고 지금 가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러한 A라는 사람이 왔는데 운세 실제로 대안 보지 마시고요. 이러한 사람은 딱 반으로, 인생의 반으로 나눠가지고 전반부가 낫겠어요, 후반부가 낫겠어요? 이 사람이 일적인 측면으로만. 예? 후반부가 낫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뭘 했습니까? 아까 명천선에 도화가 있으면서 뭔가 조금 현란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 내실이 조금 부족한 이미지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그 도화적인 에너지, 세상 살아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해야 되겠더라라는 어떤 그런 시행착오적인 면이 조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갖다 좀 다듬게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 경우 전반부에는 시행착오의 의미가 조금 더 크고, 그렇다고 후반부 간다고 안정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사람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겠구나, 이걸 먼저 딱 스케치를 해야 돼요. 일단 되시겠죠? 그러면 그 기점이 어디겠습니까? 이것만 딱 찾으면 되는 거라. 이 사람의 어떤 반전의 기점이 어디겠는지 이것만 딱 찾아보시면 돼요. 자, 어디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그 중반부라는 것은, 자, 30대, 40대, 50대 한 이 정도 세 개로 한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전이나 이후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가 작고, 됐죠? 그럼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갖다 골라보세요. 어디가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포인트겠습니까? 전환점. 예? 저 관록궁 아닙니까? 자, 관록궁 보이세요? 자, 관록궁이 잠이파군입니다. 잠이파군. 그러면서 괴월을 보고 있고 삼방에서 보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일단은 이 정도의 베이스에서 저 정도 운세가 오면 어느 정도 뭔가 틀을 갖다가 짠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5세에서 54세 운, 저 운세가요, 저 운세가 그래도 자기 낯을 조금은 세울 수 있는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저 운세가 퍼펙트하게 안정된 운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만약에 자, 관록궁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미궁적을 명궁으로 본다면 어때요? 저걸 확신 있게 도탈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자미는 뭘 필요로 해요? 자, 보필은 봤죠? 파군은 뭘 필요로 해요? 록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록의 존재가 지금 여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궁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이 궁을 퍼펙트하게 좋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미궁으로 들어감으로써, 대안이 들어감으로써 나름대로의
낯을 조금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영국에서 이미 그림을 짰다 아닙니까? 어슬펐지만 불안했지만 일단 영국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줬다 아닙니까? 원국에서 로마 교치가 원국의 명궁에 되고 있고요. 보필을 갖다 지금 봤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미궁으로 들어가면서 미대한 들어가면서 이 사람 낯을 한번 세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원국 자체가 안정된 어떤 형태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때 털을 짜더라도 그 안정성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오대안 한번 봐볼게요. 오대안은 어때요? 길, 보통, 흉. 자, 이때는 그냥 흉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냐면 임오대안. 자, 일단 20대 때는 제껴두고 이야기할게요. 30대 때는 무조건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명천선을 봤을 때는 이미 20대부터 무조건 뭔가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보통 그 규모 면에서는 30대에 분명히 크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기거 조합에 삼방에서 길성전을 못 봐고 화기를 갖다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 임오대안입니다. 사화를 한번 돌려볼게요. 임, 량자보무입니다. 선천의 화기를 움직이고 있네요. 그것도 롱마 교치되어 있는. 그리고 대안에서도 롱마 교치로 되고. 그러면 이때 뭔가 전략, 나름대로 청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갖다가 벌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때 선천의 화기를 움직이게 돼요. 됐죠? 그래서 저때 문제가 조금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 좋다 흉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근데 그 다음 대안에 45세 대안부터는 조금 낯을 세우는 게 조금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항상 대안끼리는 어때요? 맞물려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모 대안 마렵부터 잠입하군의 어떤 그런 형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시죠? 그럼 40대 초반부터 일단은 반전의 어떤 모양새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했던 뭡니까? 저 미대안 들어가더라도 그 성취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스토리가 딱 나왔네요. 그 뒤에나 앞에는 별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래프의 정점을 찍는 것은 미대안이고요. 그리고 오대안과 연계된 것, 오대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요 정도만 스토리 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저기 뭡니까, 오, 미, 신, 특히 미운이 좀 괜찮기는 하지만 그릇을 잠깐 짰기는 하지만 불안정했고요. 오히려 뭐 계산상으로 보면 나이가 든 저 유대안 있죠. 유대안 들어가는 게 이 사람한테는 막 그냥 조금 막 그냥 안 온한 어떤 그런 운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나이가 65세 이후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후에 그냥 힘 다 기력이 빠질 때를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3, 4, 50대까지의 어떤 그런 운세는요, 계속 이렇게 출렁이는 어떤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중에 그나마 미대안이 그래도 한 번씩 딱딱 잡아나가는 면이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안을 제가 그나마 조금 나은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이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은요, 욕심을 안 낼수록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어차피 주어진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누리면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사가 있는데 한 100의 힘만 주면 딱 이렇게 딱 그거 정도로도 말물고 있는데 150의 힘이 줘버리면 헛돌아 버린다고. 이게 딱 그런 명반이에요.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개인적인 면으로 보면 체감도가 그렇게 썩 어떤 자기 마음대로 그 양에 차는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은 찾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요. 객관적인 평가로 봐가지고는 일단은 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로는 나쁘지 않은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2번 명반은 여관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여자분이고요. 끼가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격은 낙천적인 중에 그냥 조금 낙천적인 중에 조금 다혈질인 좀 강한 기질이 일단 강한 어떤 그런 기질이 같이 섞여 있는 사람이었고 항상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이 명에서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영화를 운영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명반에서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쌍록이죠. 자, 1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같은 7살, 물론 무곡 7살이고 7살이지만 어쨌든 쌍록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봐가 두 번째 차이는 뭡니까? 자, 괴월이 있고요. 록의 상태가 어때요? 1번하고 비교해가지고 1번하고 비교해가지고 록의 상태가 어떠냐고. 차이가 많이 나죠. 더 단단하죠. 그래서 1번 명반 같은 경우도 저기 진궁에 있는 태양화록은 괜찮아. 저 정도는 먹어요. 물론 일정 부분 타격이 있긴 하지만 저 정도는 먹습니다. 그리고 태양화록이니까 더더욱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두 번째 명반 한번 봐보세요. 보면 양양의 묘왕지에 권을 지면서 삼방에서 길승들을 갖다 보는 중에 록존입니다. 아주 그냥 저 정도면 단단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사궁의 청기의 록. 자, 일단 평지라는 거 일단 약간 불리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길승들만 동궁시켰어요. 자, 삼방에서 그 보필을 갖다 다 보고 있고요. 대궁에서 들어오는 화기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위험적인 요소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건 역시도 살아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7살 입장에서는 저 쌍록이 아주 단단하게 나를 보좌하는 측면. 이게 일단 1번 명반하고는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괴월이 삼방에서 저렇게 딱 비칩니다. 자, 괴월이 삼방에서 딱 비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2번 명반도 어느 정도 자기 밥그릇은 제법 단단하게 조금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구나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명이 된다라는 거는 딱 누가 봐도 지금 쉽게 알 수 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계속 그 혼자 산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7살의 경량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특히 여성의 명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육친의 면으로 조금 취약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배우자, 그제 세 번째 자식.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는 취약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선택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영역에서는 일자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혼을 한 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 명에서 이 동일 명반 중에서는. 근데 안 한 명반일수록 훨씬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는 확실히 나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딱 보시고 시작을 딱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러면 잠 질문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시점에서 조금 더 그 그래프가 상한가를 갖다 칠 가능성이 큽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 4, 5, 미, 신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죠? 10대 때는 제껴버리고 자,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 빛을 갖다가 봅니까? 자, 신대한 하면 나왔습니다. 신대한. 혹시 미대한은 혹시 안 되겠습니까? 미대한은 혹시 안 되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앞에 명반 1번 명반하고 2번 명반하고 비교를 갖다 한번 해볼게요. 물론
아까 전에 1번 명반에서 거기 이제 관록궁에서 뭔가 조금 체계를 틀을 잡는다라고 했고, 그 앞에 대안인 오대안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적으로도 조금 빠르고요. 일단은 이 사람 그릇에 비해서 시기적으로도 조금 빠르고요. 그 대안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나빴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운세를 떠나서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빨리 성과물을 이루겠습니까? 2번, 그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대안 보지 말고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성과물이 좀 빠르겠느냐는 일단 2번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요. 왜? 단단하니까. 뭔가 맺히는 거, 록이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삼방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조금 명쾌해요. 길성이 섞였다, 살성이 섞였다 이 말고 딱 봤을 때. 그러면 일단 그게 일단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대안을 갖다가 봤는데, 자, 1번 명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원래 미대안에 가서 될 가능성이 큰데다가 미대안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단으로 땡길 여지가 없나 봤더니 그 전대안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대안을 포커스로 딱 가시면 돼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요, 이미 원국에서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요. 자, 그러는 중에 미대안 한번 봐보세요. 미대안이 지금 뭡니까? 격으로 뭡니까? 격으로 명주 철학기가 아닙니까? 예. 1월이 3방에서 빵 들어온다 아닙니까? 자, 근데 어때요? 뭐 길성이 막 아름답게 막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완벽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자, 근데 원국에서 이미 쌍록을 보면서 괴월을 보고 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볼 때 대안이 퍼펙트하면 제일 좋겠지만 원국에서 만약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원국에서 어느 정도 짰다면 대안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걸 받아 먹는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원국에서 나는 어느 정도 받아 먹는 수 있는 그러기야 라고 판단이 도장받았기 때문에 대안에서는 어느 정도만 딱 비춰지면 돼요. 그러면 저 미대안을 갖다 먼저 딱 하면 된다고. 그럼 저 사람은 미대안부터 쫙 멋이 쫙 조명이 비친다고요. 기가 들어와도 화기가 들어와도 예. 들어왔지만 상관없이. 예. 그러면 자, 이때 화기는요, 안 좋은 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훨씬 더 포인트, 지금 한마디로 힘을, 임팩트를 더 불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때 화기는. 자, 화기 입장에서는 일단은 태음이 해궁에서 묘왕지고요. 해궁의 태음은요, 어떤 자리보다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내 책에서는 이래놨어요. 해궁의 태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다고 그랬거든. 그 정도로. 그러면 이때 화기는 일단은 견딜 가능성이 일단은 큰데, 거기다가 3방에서 어때요? 냅다 길성만 봤습니다. 쌍록을 보면서. 그럼 저 정도는 화기가 상당 부분 제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네. 그러면 네. 이제 용궁 자체가 퍼펙트하면 지금 지뢰궁에서 화기가 들어왔는데 예. 이것도 제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 화기 입장에서는요, 저 화기가 상당 부분 제화가 지금 되었다라고 봐요. 7살에 용궁에 7살이 있으면 건강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 조심해야 된다고. 첫 번째, 이미 저기 지뢰궁에 화기 없더라도요, 이때는. 없더라도 경량과 7살 이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건강적인, 특히 신궁하고도 같이 엮여 있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지뢰궁 안 봐도 그거 돼요. 근데 재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화기가 있으니까 어때요? 조금이라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적으로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일적인 측면으로 지금 조명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대안에서는 그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미대안부터 이 사람은 치고 나가기 시작해요. 조명을 받기 시작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일단 원국에서 이렇게 격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일적인 측면으로는 격을 어느 정도 짰는데, 그럼 미대안부터 치고 나간다. 그럼 그 다음에 안 좋은 운세 있더라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계속 어느 정도는 밀고 나간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국에서 만약에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미대안이 좋았다. 그럼 미대안 제한하고 나면 어때요? 다시 무너져요.
근데 원국에서 짰다 그러면 미대안에서 조화가 올려주면 그거는 어떤 기폭제 역할만 하고 거기서 계속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신대안은 어때요? 신대안.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신대안 같은 경우는 미대안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조금 위험적인 요소가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LP보다라도 살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괴월은 봤지만 파군의 살파랑에다가 살성을 많이 보고 도화까지 봤어요. 됐죠? 그러면 이 대안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자 보세요. 이때 이 사람한테는 풍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전에. 그러면 자 우리가 대안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지금 풍파가 어떤 사안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봐라 했습니까? 원국에서. 그러니까 원국을 안 보고 대안을 보면 안 돼요. 그럼 뭐 원국에서 암시가 제가 어떻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아, 육친으로는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일적으로는 조금 괜찮고 근데 건강적인 측면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언급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요때 일적인 측면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육친이나 건강 쪽으로 언급하는 게 포인트가 크다고. 왜? 그쪽이 지금 풍선의 약한 부분이라고. 물론 이때도 뭐 경제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게 데미지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다고. 이런 그냥 계속하면서 그냥 저냥 흘러간다고. 재미가 옛날만큼 좋지는 않지만 근데 이 사람한테 체감도는 돈 안 벌어서 와 힘들다 이게 아니고 어떤 육신적인 측면이나 건강적인 측면으로 문제 때문에 아 그때 정말 진짜 힘들었다 라고 기억을 갖다가 할 거라고. 특히 뭐가 움직입니까? 도화가 움직이죠. 타군에. 이때는 그래서 내가 갑신대안에 도화 문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분쟁까지도 가가지고 금전적인 손실까지도 조금 봤어요. 그런 문제가 뭔데? 남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지만 간통 문제 있잖아요. 제가 혹시나 해서 내가 언급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칠살이나 무기 경향은 간통의 문제가 좀 많이 들어오던데요. 예? 칠살 무공의 경향은 그러면 이런 간통의 문제가 조금 많이 칠살 그럴 수 있습니다. 칠살은 질르는 거거든. 질르는 거든. 근데 우선순위로 만약에 한번 이야기하면 보름 문제는 오히려 파군이 더 커요. 예. 왜냐하면 파군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쌍은 겸이라고 그랬잖아요. 파트너. 뭔가 니하고 내하고의 관계. 이런 의미가 커요. 그리고 파군 입장에서는 삼방에서 뭘 봐요? 탐당을 보잖아. 물론 칠살 입장에서도 보지만. 그러니까 칠살하고 파군하고 거의 좀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파군이 훨씬 그래서 자파상 될 때 있잖아요. 도화 문제 들어가면 도화 문제로 좀 더 파격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딱 되어 있거든. 그래서 파군 자체가 그렇게 쌍 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된 말로 속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쪽에서는 남자친구를 쪼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각 나의 일부분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군 실제로 우리 청기가 형제를 의미하던 파군은 배우자를 의미해요. 자미도서에서는. 예.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조금 생소하기도 할 거라고 이미지가 왜? 파군은 깨고 부수고 하는 이별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만 머리에 상상해 있으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파군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발현되었을 때하고 부정적으로 발현됐을 때하고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이후가 되면 조금 편안한 어떤 그런 음세가 좀 들어오죠. 자, 그러면 한 질문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분이 그러면 남자가 들어온다면 어떤 운세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유대안이죠, 유대안. 양양, 기월 동양에
태양이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거일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비교적 조금 편안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태양이 대궁에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태양은 또 남자를 의미한다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 이 사람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야 돼요. 이거는. 그거는 왜? 운세를 보면 이건 되거든? 근데 그거는 원국의 문제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의 어떤 기륭은요, 원국의 기륭을 넘을 수 없어요.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국에서 이미 뭡니까? 칠살과 경량, 그리고 신궁에서도 역시 칠살과 경량을 마주 보고 있고, 복덕궁에서 지금 보면 자미의 도화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부처궁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때 맞이하면 또 저런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20대, 30대, 40대 이때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분란은 상당 부분 조금 완화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